소장을 받은 첫날부터 30일은 재판의 준비 기간이 아닙니다. 패소의 위험을 줄여주는 생존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빈 동인의 대변인 강민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소장을 받으신 분들이 첫 30일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사건을 처음 맡았던 시절에는 30일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행정기간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거듭하면서 알게 된 점이 있습니다. 30일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방어권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소장을 받으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직 재판 날짜도 안 잡혔으니 조금 있다가 대응을 해도 되겠지. 그런데 민사소송에서는 이 판단이 가장 위험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257조는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에서 당신이 원고의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그러니까 재판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30일이라는 기간은 강제적인 건 아니고 권고기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30일이 지났다 해서 바로 청구 원인이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30일을 잘 보내시는 게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법정에 한번 서보기도 전에 서류만으로 불리한 문이 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답변서라는 단어를 한번 분해해 보겠습니다. 답변이라는 한자의 변자는 본래 말로 따져서 시비를 가린다 라는 뜻입니다. 즉 답변서는 단순히 답을 적는 종이가 아니라 말로써 시비를 가리는 방패에 해당합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송달이라는 단어입니다. 송달은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보내어 도달하게 한다라는 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한 단어 안에 30일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시점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려면 잠시 고대 로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고대 로마법에는 in ius vocatio라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법정에 부르는 행위 자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부름을 받고도 응답을 하지 않는 피고는 그 자체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응답하지 않으면 진다는 원칙은 로마법 시대부터 2000년 동안 이어진 민사 절차의 뼈대인 것입니다. 우리 민사소송법 제257조의 무변론 판결도 같은 사상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답변서는 긴 논문이 아닙니다. 답변서는 성문을 닫는 문지기에 가깝습니다. 고대 도시에서 적이 성 앞에 왔을 때 처음 하는 일은 전쟁 전체를 이기는 작전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성문을 닫고 불을 올리고 어디가 뚫렸는지 확인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답변서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첫 30일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송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을 실제로 받은 날, 회사라면 누가 받았는지, 전자소송이라면 언제 송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0일 계산은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력에 표시하고 관계자 모두가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둘째,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분리해서 읽어야 합니다. 청구 취지는 원고가 법원에 원하는 결론, 그러니까 판결의 내용입니다. 얼마를 지급하라, 등기를 이전하라 같은 문장입니다. 청구 원인은 왜 그 결론이 나와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둘을 섞어 읽으면 방어 방향이 흐려집니다. 셋째, 사실관계를 세 가지 층위로 나누어야 합니다. 가장 정교한 단계는 현재 확인이 필요한 사실입니다. 민사소송에서 가장 나쁜 답변은 전부 부인하거나 전부 감정적으로 반박하는 글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모아야 합니다. 인정할 부분을 정확히 인정해야 다투는 부분이 더 선명해집니다. 넷째,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이메일, 문자, 회의록, 통화기록까지 시간 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증거는 기억의 창고와 같습니다. 창고에 물건이 많아도 박스에 라벨이 없으면 필요한 순간에 꺼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받으시면 일단 사건이 발생한 순서대로 기억이 가장 정확한 때 워드나 한글 파일 편하신데 메모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아주 상세한 내용까지, 구체적인 내용까지 전부 기록을 해두셔야 오래 진행되는 재판 과정에서 반박할 내용이 있으면 그때 만들어 놓은 문서를 보고 찾아서 반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30일에는 증거를 많이 모으는 일보다 시간표에 맞춰 꺼낼 수 있게 정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섯째, 항변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항변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원고의 말이 일부 맞더라도 이미 변제했거나 상계할 채권이 있거나 소멸시효가 문제되거나 계약 해제 또는 동시이행 항변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대의 말이 조금 맞다와 그래서 전부 줘야 한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사이의 틈을 찾는 일이 민사 방어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한 번 더 흔들립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소장을 받은 부서, 계약을 담당한 부서, 돈을 지급한 부서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이미 퇴사를 했거나 자료가 여러 서버에 흩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30일에는 법률 검토와 동시에 내부 자료 분석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누가 알고 있는지, 어디에 문서가 있는지, 어떤 자료가 사라질 위험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과의 연락도 조심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보낸 문자나 일부 사실을 대충 인정한 통화 내용이
답변이 나중에 증거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말은 사라져도 기록은 남습니다. 결국 답변서 첫 30일은 글쓰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건의 지도를 그리는 시간입니다. 어디서 다룰지, 무엇을 인정할지, 어떤 증거를 먼저 꺼낼지 정하는 단계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는 단순한 소송 절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2000년 전 로마 시민이 광장에서 자신을 변호하던 일과 본질이 같습니다. 응답할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를 시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그대로 사라집니다. 30일은 단순한 행정기한이 아니라 방어권 그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30일에 어디쯤에 서 계십니까?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